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지역에서 연쇄 감염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엑스포역 승하차장.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착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립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저마다 큰 가방을 든 차림새. 타 지역에서 온 여행객들입니다. 약간 수도권이랑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코로나도 그나마 이제 좀 청정적이라 들어가지고 걱정되진 않으세요, 코로나?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름 그래도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니면 되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전남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 부모님 댁을 방문한 인천 확진자로부터 가족 2명이 감염됐고 이 확진자와 가족 모임을 한 지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모임을 통해 광양과 곡성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감염되는 등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타 지역 가족들도 지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처음으로 20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 한 달간 확진자 수는 123명.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의 감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수도권에 맞춰 거리 두기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게 참아야, 고통을 참아야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 선생님, 그래 않고는 해결이 안 나와.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자정 이후 유흥시설은 영업금지,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남도는 당초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시 2단계 상향 지역에서 제외했지만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방침은 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유지되지만 유흥시설의 영업은 12시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도 12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휴가철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선별 진료소도 저녁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관광지 7곳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관광지 인근 식당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소미산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시의회가 시정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완전 복구가 아닌 부분 복구인 탓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가 밝힌 불법 행위의 내용은 당초 허가된 폭 3m의 작업로를 6에서 10m 폭으로 개설했고 1.7헥타르가량의 산림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부의 지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관련 부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사위가 활동을 마치면서 요구한 조치는 완전 복구와 부분 복구 2가지 안이었고 이 가운데 여수시는 산림 경영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6억여 원의 복구 비용으로 석 달 동안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와 시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훼손지는 정리가 됐지만 최근 내린 비에 절개지 2곳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 3m의 작업로를 남겨둔 채 양옆으로 50cm가량 흙을 쌓아 올렸고 손가락 굵기의 어린 편백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졌습니다. 준공 이후에 다시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복토를 더하더라도 더 큰 나무를 심어 복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피해가 예견되는 이런 녹생토 부분, 이런 슬라이딩이 나는 부분들은 이 장마 기간 이후에라도 보강해서 안전조치가 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도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견실한 복구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복구가 아닌 탓에 원상 회복은 안 됐지만 당초 허가된 동백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 여수시가 챙겨야 할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1년여에 걸친 소미산 불법 훼손 논란은 천혜의 경관을 갖춘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폭염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9월 말까지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의 빈도와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9월 말까지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와 온열 질환 감시 등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폭염 대비 드론 예찰 활동단을 운영해 농어촌 사각지대의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관내 주민센터 6곳에 양산 대여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12명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달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과 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현저히 미흡했을 경우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은 독버섯과 같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도구로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했지만 대통령감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야권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윤 전 총장을 독버섯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독버섯을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독버섯은 주변에 다 이 식물들을 못 자라게 하겠죠. 네. 그래서 독버섯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0점이었다는 평가에 이어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네 하는 그 정치에 대한 책임감, 신뢰상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보궐선거도 참패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있죠.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개혁적 후보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고 자신과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1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장 조성의 하나로 1200제곱미터 옛 풋살장 부지를 활용해 펫플레이 그라운드를 조성했으며 어제 개장식을 갖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반려견 놀이터가 무료로 운영되지만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만 입장할 수 있으며 사납거나 15kg이 넘는 대형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부와 관련해 시의회가 의결한 결의안대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가 여론조사 실시 결의안을 의결하고도 시 정부가 제출한 세부 협의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조사 실시는 시민과의 약속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여수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합동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끼와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재기발랄한 무대가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의 미래를 조망해보고 유망주도 발굴해보자는 취지에서 올려지는 무대라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의 군중을 배경으로 열정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무용수들. 광주에서 싹튼 민주의 씨앗이 미얀마를 넘어서 아시아 곳곳으로 퍼지길 바라는 조선대 무용단의 공연입니다. 현대무용과 한국무용, 발레 등이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서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하며 무용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대학들의 예술협력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올해는 조선대와 전남대, 호남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해서 청년 예술가들의 감각과 끼,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무대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무용, 연극 등 무대에 올려지는 다양한 장르 공연은 학교에서는 부족한 관객과의 소통의 장은 물론 미래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체험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 유망주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예술대학 재학생들에게 창작의 장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지역 문화를 이끌 젊고 패기발랄한 청년 예술가들의 무대는 이번 주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흥 등량만과 여수 가망만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두 해안의 수온이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양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통과를 폄하한 14일자 동아일보의 칼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주철희 역사학자의 기고문을 통해 서류상 체포의 근거가 없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거나 여순 사건을 남로당 세력의 반란이라고 규정한 해당 칼럼은 다수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여순항쟁을 조작하고 가공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시민소송단을 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위가 전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위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국내외 23개 전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과 관련해 관련 매출액의 8.5에서 10% 과징금 부과 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국내 해운 선사들이 과징금 부과에 따른 경영난으로 항로를 축소하거나 도산한다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여수광양항의 항만 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